안녕하세요, 하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레고입니다. 이 블록을 모티브로 한 트렁크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뼈대가 있어야겠죠? 뼈대만 잘 만들어도 장인이다 라는 속담이 있지만 이번엔 레이저 커터를 사용해 봤습니다. 레이저 커팅의 장점은 선을 그리듯 잘리는 정밀함에 있지만 단점으로는 탄내가 좀 난다는 거죠. 얼마나 나냐면 캠핑 갈 필요가 없을 정도네요. 타는 냄새라는 조건 자극이 캠핑에 왔다고 저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하한이 따로 없네요. 이렇게 먼저 상자를 2개 만들고 탄알일발 장전. 이건 벨라로라는 가죽인데 진밤색의 풀 베지터블 소가죽입니다. 한국에선 신설동 다비 가죽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죽띠를 만들어 PR해주고 접착제를 고르게 바릅니다. 접착제가 마르면 그 위에 가죽을 붙입니다. 모서리 살려주고 이렇게 평범한 나무 패널 위에 가죽을 붙이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상자를 만들 수 있죠. 매력있죠? 저 말고 가죽공예요. 아무튼 이렇게 모든 단면을 가죽으로 감싸고 모서리 마감도 깔끔히 해줍니다. 엣지에 배일 것 같네요. 이렇게 단면 먼저 가죽으로 감싸줍니다. 닫을 땐 이렇게. 이제 이 둘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아주 딱 맞는 경첩을 구해왔습니다. 색깔이 오묘하죠? 빈티지한 앤틱 컬러가 가죽과 잘 맞아떨어지네요. 마치 우리처럼. 나사가 뿔이 났네요. 혼내줘야겠죠? 얌전해졌습니다. 단차를 줄이기 위해 가죽 끝부분은 PR하고 단면에 엣지코트와 접착제를 바르고 붙여줍니다. 경첩 두께가 1.2mm 정도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덮어버리기로 했어요. 이런 게 바로 디테일이죠. 스플릿 가죽을 준비합니다. 스플릿 가죽은 큰 가죽을 PR하고 남은 파츠인데요. 여러 가지로 쓰일 때가 많으니까 버리지 않고 챙겨두는 편입니다. 그런데 패턴에 왜 이렇게 구멍이 많냐고요? 다 이유가 있죠. 큰 구멍은 레고 블럭의 볼록한 부분을 끼워줄 구멍이고요. 작은 구멍들은 이렇게 먼저 판에 붙인 후에 두께 2mm의 자석을 심어줄 거예요. 지름은 10mm인데 끼울 때 쏙 들어맞는 게 기분이 좋네요. 자석이 좀 많죠? 다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작업 중에서 자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 처음이네요. 근데 여러분도 레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집에서 혼자 레고를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퇴근하신 어머니께 보여드리려고 이것저것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열심히 만든 걸 보여드리는 대상이 어머니에서 구독자분들로 바뀌었을 뿐이네요. 아무래도 이게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면의 조각들을 상자에 붙여주면 되는데 그냥 붙이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특별한 각인을 새겨볼까요? 잘 보이진 않지만 멋진 말들이 새겨진 게 분명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레고는 저에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이걸 막상 작업으로 연결하려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자주 활용하는 도구는 밀라노트입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죠? 밀라노트는 저처럼 뭔가를 만드는 사람에게 유용한 툴인데요. 아이디어 정리부터 프로젝트 기획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뭔가를 기획할 때 여러 아이디어가 복잡하게 떠오르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점점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해져요. 필요한 생각들을 이미지로 첨부하고 링크도 추가하면서 작업할 수 있죠.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렇게 정리만 해둬도 프로젝트 하나를 벌써 끝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든든한 국밥이죠? 기획을 안 하고 작업하다 보면 작업 중간중간 가죽이 모자란다거나 장식을 다시 주문해야 한다거나 해서 전체적인 스케줄이 꼬일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물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변수는 항상 존재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두면 훨씬 진행이 빠르게 됩니다. 처음 저에게 영감을 준 건 이 황금 레고 블록이었습니다. 1978년 회사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한 직원들에게 특별히 제작된 이 금 블록을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죽으로도 만들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남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밀라노트에 이미지를 넣어두고 생각의 고리를 뻗어나가는 거죠. 작업 컨셉에 맞는 컬러를 추출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메인 주제와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주문하는 계획까지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할 수 있어요. 레고의 블록처럼 뗐다 붙였다 하는 아이디어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해낼 수 있었고 자석을 사용해 구현하는 것까지 미리 계획할 수 있었죠. 폰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전송도 가능하죠. 다른 사람들과 보드를 공유해 함께 작업도 가능합니다. 저는 물론 혼자 하지만 어쨌든 뭔가 기획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아래 남겨놓을게요. 물 성형을 해볼까요? 가죽을 적당히 물에 불리고 모양을 잡아주며 틀에 끼워 넣습니다. 틀이 조금 타이트하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타이트할수록 모양이 더 잘 잡히거든요. 이렇게 하루 말려두면 빵 틀에서 갓 구운 쿠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쿠키에 로고를 찍어줘야겠죠? 찍을 위치에 가이드를 대주고 찍어주면 레고 쿠키 완성! 손잡이는 심플하게 가볼까요? 블록 모양과 잘 어울리도록 직사각형 형태로 맞춰주면 좋겠네요. 먼저 스플릿 가죽을 자르고 가죽을 붙인 뒤 함께 자릅니다. 고리는 미리 끼워줘야겠죠? 튼튼해 보이네요. 장식선을 넣어주고 로고를 각인합니다. 고리 부분은 미리 엣지를 칠해줘야겠죠? 아랫부분도 장식선을 그려주고 바느질 구멍을 만들어 줄게요. 가죽이 두꺼워 바느질이 힘들 땐 이렇게 도구의 힘을 빌립니다. 엣지 마무리 해줘야겠죠? 벌써 끝났네요. 이제 손잡이쯤은 직접 만드실 수 있겠죠? 바닥엔 가방 발을 달아줄게요. 쏙. 손잡이를 달아야 하는데 미리 구멍을 안 만들어서 2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획의 중요성이죠. 전 괜찮습니다. 일상이에요. 구멍 내주고 리벳까지 끼우면 안심이죠. 손잡이까지 튼튼하게 달아줬습니다. 그 다음은 잠금 장식 차례입니다. 매미고리라고 부르는 장식인데 매미 같나요? 이제 레고 쿠키를 달아줄게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블록 느낌이 안 나는데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로고가 세로로 새겨져 있었네요. 평생 레고를 가지고 놀았는데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일까요? 가방이라고 생각하면 가로로 배치해야 맞지만 고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가방을 만들기보단 스토리를 담고 싶었거든요. 메인 패널에는 장식선을 그려주고 가운데에 로고를 새겨줬습니다. 그 다음 접착제를 바르고 덮어붙여주면 지옥의 바느질을 시작할 마지막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지옥의 바느질이냐면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니크한 매력이 있는 바느질이죠.
안쪽에 카펫을 깔아줘야겠네요. 로고가 있는 카펫이면 더 좋겠죠? 인테리어 공사가 다 되어갈 때쯤 수대라는 장식을 달아서 마무리해줍니다. 오픈. 따뜻한 분위기의 내부 공간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번 레고 컨셉의 핵심, 이 작은 녀석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카드 지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레고 블록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엄청 비효율적인 카드 지갑입니다. 이렇게 붙겠죠? 이 블록은 레드 컬러로 정했습니다. 오렌지빛도 살짝 도네요. 다들 슬림한 카드 지갑을 뽐낼 때 존재감 확실한 지갑이 되겠죠? 바닥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순서대로 조립합니다. 이 조그만 자석은 뚜껑이 너덜거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줄 거예요. 뼈대를 붙여주고 자석을 끼웁니다. 장판 깔아주고 뚜껑을 달아줄게요. 딱 맞죠? 뚜껑이 생겼습니다. 여기 카드를 넣어주면 딱 맞겠죠? 나머지 부분 접착제 바르고 가죽으로 전부 덮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둔 쿠키를 붙이고 바느질하면 레고 블록 가방 완성입니다. 레고 블록 가방 만들기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